네, 2020년 제58회 대전 창업포럼 언택트 시대의 성장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앞서 세 분 기업 대표님들의 사업 설명 또 교수님의 강의까지 잘 듣고 와봤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간이 많은 분들이 가장 좀 기다리시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패널 분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궁금했던 점들, 또 창업에 대한 이야기, 또 언택트 시대에 어떤 게 좀 지금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했거든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0-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한 20분 정도는 창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나 언택트 시대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위기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보고요. 나머지 시간은 각 기업별로 들어왔던 질문들 나누는 시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그 드라마가 스타트업이거든요. 딱 뭐 주인공들이 정말 좋아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스타트업이 그만큼 창업이 요즘 트렌드고 많은 분들한테 주목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잘 다룬 드라마고 또 그 과정을 생각보다 깊게 다뤘더라고요. 뭐 위기가 있고 또 투자를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간접적으로 좀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창업이 정말 대세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시대인데 정말 창업은 일단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한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창업 아이템을 고르는 것부터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창업 아이템을 고르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또 올라왔어요. 요거는 어떤 분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수님부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일 또 오래되신 선배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듯이요. 저는 예전부터 마케팅, 그러니까 초개인화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요. 제가 마케팅 업무를 시작할 때는 뭐 이런 초개인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안 됐는데 그래서 빅데이터 하둡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고 하면서 그거를 물론 뭐 굉장히 큰 거금의 투자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역산을 했을 때 미래에서 역산을 했을 때 아 이걸 해도 내가 후회가 없겠구나 재밌겠구나 이거 소위 망해도 나한테 그 자산이 되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각오는 있는 필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고 잘 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민재명 대표님께서도 나중에 내가 이걸 해도 후회가 진짜 없겠다 싶은 생각으로 하셨던 건가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네, 저도 몇 차례 창업을 했었는데요. 첫 창업 때는 여기 옆에 계신 구규식 대표님이 도움을 좀 주셨어요. 그래요. 네, 광고 쪽 사업인데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메일을 드렸더니 한번 찾아오라 해서 도움 많이 주셨고 지금도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감사 인사를 여기서. 네. 네, 저는 뭐 거창한 것보다는 네. 작게 계속 탭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너무 큰 리스크를 초기부터 걸거나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봐야지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래서 작게 시작하고 거기에서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계속 이제 시장의 반응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일정 시점까지는 그렇게 접근을 하다가 시장에서 반응이 온다 하면 딥다이브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해도 괜찮지 않나.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지에 대한 문제지 시작하고 나면은 그 다음 스텝들은 이제 열리기 마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진짜로 통하나요? 진짜 맞나요? 뭐 상황마다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창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좀 언제라고 보세요, 대표님? 네. 네. 다 틀릴 것 같아요. 일단 창업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창업은 언제나 시작해도 돼요, 솔직히. 언제나. 네, 나이는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고 지금 제 주변에 나이가 50 먹고 60 먹어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20대 분들도 있고요. 10대 분들도 있어요. 네. 창업의 성공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나이가 결정하고 대표가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니즈와 솔루션이 확실했을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이 고객들이 지금 이런 걸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어. 내가 봤을 때 보기보다는 시장이 봤을 네, 때. 시장을 검증을 하고 나서 시작했을 때가 가장 나이스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조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이성진 대표님께서 그 품질 테스트가 또 시장 조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기술적인 이런 것도 그럼 기술을 테스트해 본다. 요것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니즈가 확실히 있다라는 걸 느끼셨어요? 어떻게? 사실은 그 처음부터 딱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 첫눈에 반했다 이런 것처럼 물론 저의 경험이겠지만 그런 딱 접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 예. 품질과 사랑에 빠진 건 아니고. 내가 창업에 빠진 게 네. 아니라 어떤 내가 주로 만나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거를 파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모르니까 또 다른 더 이렇게 고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라고 해서 그런 것들 이렇게 드릴다운을 해서 이렇게 파이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제는 누워 있을 수 없는 그 시점이 옵니다. 이게 가슴이 두근거려서 가슴이 지금 당장 두근거려서. 해야겠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기술적인 거를 보고 내가 어떤 기술을 써야겠다라기보다는 내 주변에 어떤 어려운 점들을 이제 캐치를 하고 그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다 보면 네. 그런 분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이 얘기는 내가 꼭 지금 해야겠다 하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하는 많은 대표님들, 하지만 대표지만 대표인 듯 대표 아닌 그런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름은 대표지만 이 기업을 내가 운영할 수 있을지. 사실 나는 예를 들어서 기술자인데 내가 운영을 어떻게 마케팅까지 다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CEO라고 하죠. 대표가 가져야 되는 리더의 덕목? 이런 거는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 리더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스타트업의 딜레마가 뭐냐면 대표가 나의 구성원들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중압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제가 창업을 하면서 이제 만 3년이 넘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 동안에 제가 혼자 한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연결되는 다른 뭐 같이 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멘토님들, 네. 그 다음에 또 뭐 투자자님들 이런 분들과 어떤 네트워크가 쌓이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고 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 그래서 리더의 덕목으로는 어떤 융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구성원들을 네네. 아우를 수 있고 네네.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융합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 소통 능력. 네. 그럼 실제로 이 리더들을 만나서 또 자문도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던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리더란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긍정적인 의미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긍정적인. 네, 결국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거 마치 제가 국교식인데 사실 저도 저를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제일 저를 잘 알듯이 대표가 해야 되는 일은 사실 대표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공감해주기 어렵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소위 팀워크라고 불리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 주위에 보면 굉장히 기술력이 강한 사람이 리드하는 회사가 처음에는 그 사람의 힘으로 잘 되다가 네. 소위 IT의 능력은 좋은데 매니지먼트 테크가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팀이 와해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결국은 대표가 되는 스타트업의 대표라는 사람은 이게 뭐 선행적이건 후행적이건 어떻게든지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건 회사를 차리고 스타트업을 한다는 사람의 좀 숙명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다들 기술력을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같이 운영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요즘에는 이게 융합된 기술 경영이라고들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좀 중요한 기술과 경영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정우성 대표님. 기술과 경영 어떤 쪽에 치우쳐야 되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기술을 경영하는 능력, 기술 사업을 경영하는 능력. 네, 기술과 네. 경영을 함께하는 기술 어쨌든 경영. 전반적으로 네. 일단 기술은 저도 기술자고 저도 기술 베이스에 있었지만 저도 기술 베이스지만 기술은 한날 움직이는 그냥 쓰는 그냥 펑션 같아요. 그냥 기능 같고 네. 이 기술을 잘 조합해서 잘 런칭하고 잘 이렇게 관리하는 거는 운영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건 사람이 모두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매니지먼트 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저는 솔직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술 경영인 만큼 핵심 기술은 당연히 노출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처음 꾸려 나감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였는지 궁금한데 아마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투자를 못 받았을 때 아니면 자본이 좀 부족할 때 내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아니면은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어려웠을 때 등등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분씩 한번 들어볼까요? 민재명 대표님부터. 내가 이 창업을 하면서 좀 이때는 정말 힘들었다. 걸림돌이 됐다 정말. 아주 힘든 상황은 아직은 오지 않은 것 같고요. 오, 네. 근데 이제 조금 어렵다, 스스로 좀 힘들다라고 느낀 거는요.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고객한테 외면받을 때, 그 순간이 아마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지 않나. 네, 근데 뭐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계속 고객들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계속 피드백하고 결국 서비스, 특히 소프트웨어 쪽의 서비스는 완성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성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기업 운영하시면서 걸림돌이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지금 더 잘 나갔다. 사실 스타트업은 모든 게 걸림돌입니다. 시작부터 그 단계마다 좀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되면 인재를 뽑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인재를 계속 영입해서 나의 구성원으로 계속 데리고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게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서 그거를 다 개발한 친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데 이제 갈 경우에 그럼 그러면은 어떡해요? 그럴 때는. 갑자기 핵심 개발자가 이제 사라지잖아요. 배신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않은데 뭐 네. 지금도 잘 연락하고 있고. 근데 네. 어쨌든 스타트업의 항상 이슈는 뭐 비용, 사람,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비용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적인 부분들, 나랑 같이 내가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언젠가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가는 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축복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회사 차원에서 볼 때는 머리와 마음. 아까 말씀한 배신자 같은 그런 네. 시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께서도 혹시 힘들었던 네,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힘들었던 게 2017년도 때 정도였어요. 일단 2017년도, 2018년도 때였는데 청년 창업사관학교라고 아마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거를
1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 건데 하루 그게 조금 계약이 조금 늦어졌었어요. 그때 네. 당시 때. 그래가지고 다른 거 지원사 500만 원짜리가 하루 더 빨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그거 자금을 좀 청청사 자금 한 6천 정도 때 쓰고 나서 갑자기 중복이라고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6천만 원을 뱉어내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힘들었죠. 근데 예상치 500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당장 돈도 없는데 6천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지금도 물론 큰 돈이지만 근데 하루 때문에 그것도 500만 원 때문에 하루 때문에 진짜.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너무 억울했는데 그때 당시 때 이제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줬었어요.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너무 죽어나가겠더라고요. 월급도 못 주고 너무 미안하고. 네. 근데 직원들은 남아서 너무 고마웠던 지금 제가 있었던 건 그때 당시 저희 직원들이 월급도 안 받아가면서 죽자 살자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세로모를 만들었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가 있었으니까 저희 팀원들이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훨씬 더 지금 뭉쳐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하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초기에 그 자본 관련해서 힘들었던 게 있었다 하셨는데 오늘의 그 주제가 언택트 시대 성장 전략인 만큼 지금 시장 상황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일 수도 있고 반대로 기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답변해주신 우리 세로모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시대에 좀 제 개인적으로는 잘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거를 도입을 하셨었나요? 아니면은 뒤늦게 이런 걸 해야겠다 해서 그 시장 변화에 맞게 도입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처음에 사실 코로나가 올지 몰랐죠. 사실 저는 저희 고모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이제 이직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실제로 네. 폐업도 했고, 네. 근데 제가 도와주다 보니까 종업원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그래서 서빙 로봇을 시작했던 건데 사실 코로나가 올지는 몰랐어요. 코로나가 올지 몰랐는데 2017년도 때 서빙 로봇 소리만 해도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무슨 네. 로봇이 서빙을 하냐? 네 맞아요. 무슨 사람이 해야지 무슨 서빙 로봇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도 마라. 안 된다. 네, 그 당시 때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먼저 찾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는 기획을 하지 않고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라서 코로나에 크나큰 영향은 받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제 지금 생각에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머신러닝 플랫폼을 사용하는 제가 아까 꽃 모양 그림에서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렸었는데 다양한 회사들이 그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위 마케팅 광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소간의 이제 임팩트가 있죠. 왜냐하면 뭐 우리 여행이라든지 뭐 비행이라든지 그런 게 다 줄었는데 큰 거시적으로 보면 누가 뭐 기사에도 썼습니다만 소위 디지털라이즈가 최근에 1년 동안 향후 20년치를 맞아, 땡겨서 급성장했다고 했다라고. 다들 재택근무하고 막 다 이렇게 네. 쓰시니까. 결국은 이 소비자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점점 더 이제 소위 초개인화 단말의 이 소비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네, 그럴수록 그거는 개인 비식별 기반으로 데이터가 더 남는 거고 그거는 언택트를 아마도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맞는 소위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니즈를 누가 더 잘 충족시킬 거냐? 그게 아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우선은 채용 시장이 좀 얼어붙었어요. 아, 그렇네요. 맞아요. 와, 또, 네.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 자체도 사실 채용을 뽑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뭐 다른
네, 업종 대비해서는 조금 더 형편이 낫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런 비대면 시대에서 여러 가지 뭐 제약들이 생겼을 거예요. 직접 뭔가를 만나서 하기 힘들어지고 고객이든 이게 뭐 상대 업체든 시장 조사든 직접 하기가 힘들어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는 살아남았다. 비대면으로 뭔가 업체나 고객을 만났을 때 이런 거는 이렇게 하니까 좀 낫더라 하는 경험담 있으실까요? 이성진 대표님. 네. 저희 회사 미션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오, 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큰 모든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고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그걸 이해하는데 많은 그런 도움들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똑같은 사업을 얘기했을 때 좀 다르게 체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기존 같은 경우에 만나서 뭐 테스팅을 하고 품질 관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게 기본이었다면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비대면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온라인 플랫폼 그래서 만나지 않고 매칭해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 딱히 이게 필요한가? 4차 산업혁명에도 뭐 맞지 않고 그리고 테스팅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더 이렇게 좀 많이 인식이 올라가야 되는 직접 부분이기 해야지 때문에 테스팅은 또 네네. 이런 직접 들어야 이게 생각들도 데이터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관리가 안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많은 오히려 좀 인식이나 기회가 네, 됐을 수도 됐습니다. 있었겠네요. 네네. 근데 이쯤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비대면, 온라인, 언택트 이런 걸 꾸준히 또 준비를 하고 있지만서도 어느 날 갑자기 또 종식이 돼서 우리가 예전처럼 대면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맞춰야 될지 무조건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나마 제일 여기서 정말 가장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나오지 말아야 될 네, 당연히 그 컨택 비즈니스가 커져야죠. 뭐 사람이 만나야 사람이지 뭐 다 서 있으면 식물도 아니고. 근데 뭐 저처럼 빅데이터 머신러닝 플랫폼을 하는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컨택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소위 족적이 많이 남거든요. 디지털라이즈라는 측면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컨택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다 관계에서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당연히 그 컨택의 수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어떤 게 좀 주목받을 것 같아서 유망할 사업 이런 거. 빅데이터.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빅데이터.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좋은 경험들을 더 많이 하시는 젊은 대표님들이시고, 근데 저는 뭐 이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실은 좀 함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이렇게 대표님께서 사업하시는 그런 거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대표님들 가운데 앞으로는 언택트 시대 이런 걸 좀 하면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 나눠주실 대표님 있으실까요? 네. 네.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말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정말 폐업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어쨌든 사업이라는 건 코로나가 누가 올 줄 알았겠어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더 작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남을 거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걸 계속 끊이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시키는 게 훨씬 더 일단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까 발표하실 때 또 관련된 사업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질문 주신 것들 바로 좀 들을게요.
세로모 그 로봇 서빙 로봇 관련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에서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기존에 서빙 로봇을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일반 그냥 매장. 일반 매장. 네. 일반 매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저희들은 보니까 그 조건이 좀 있던데요. 그 매장 조건. 네. 매장 조건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을 때 30평 이상 정도는 돼야지 저희 세로모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 네. 30평 이하 분들도 솔직히 지금 많이들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다닐 수 있는 폭이 80cm예요. 네. 80cm면 거의 한 뭐 이 정도 크기죠. 네, 어깨 정도 넓이만 있으면 그 정도 통로만 있으면 세로모는 적용 가능합니다. 또 이어지는 질문들이 아무래도 로봇이다 보니까 사람이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을 해 가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와일드한 스페이스거든요. 요식업 식당이라는 게 굉장히 와일드해요. 뜨거운 것도 나르고 그럼요. 있고 그걸 아기가 껴안으면 아기 얼굴에 쏟아질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상황들이 앞으로 닥칠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2달 정도 워킹을 해본 결과 일단 저희들이 발견한 위험 사항들은 이런 거였어요. 보니까 저희들 최단거리 주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테이블이랑 좀 먼 거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최단거리일 때. 말로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딱 와닿지는 않는데 맞죠? 어쨌든 간에 그 테이블하고 로봇 거리가 너무 바짝 가깝다는 붙어서 거죠.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뭐가 문제냐? 최단 거리긴 하지만 이제 테이블 바로 옆에서 밥 먹고 있는 애들이나 사람들은 꼬마들은 발로 찰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놀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놀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데 최단 거리가 아니라 세이프드된 라인으로 다녀야겠구나. 최적 그죠? 안정 거리, 안정화된? 안정한 경로, 안정적인 경로로 다녀야 음. 되는구나. 그래서 테이블이랑 좀 떨어져서 주행을 해야겠다. 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보완을 했고 좀 이제 갑자기 멈출 때 뭔가 물을 쏟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다 변경을 했고 앞으로 근데 저희들이 모르는 것들은 계속 발생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은 360도 시야 각도를 갖고 있어요. 네. 사람은 210도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고 이제 더 많은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사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로봇이 할 수 있는 건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람이 완전 사라지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로봇이 모든 걸 대처한다?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전 무인이에요. 그런 산업들이 요즘에 떴었어요. 옛날에 사람 완전 없고 요리도 뒤에서 하고 주문도 알아서 주문도 로봇이 하고 갖다 놓는 무인 것도 로봇이 매장인 하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매장이 단골들이 많을까요? 많이 안 갈 것 같은데. 맞아요. 한 번쯤은 가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가요. 신기해서 한두 번은 가는데 그러니까요. 단골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이 떨어져요. 너무 정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동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서버, 그러니까 웨이터들의 친구입니다. 웨이터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8km에서 14km를 걷거나 달려야 돼요. 너무나 많은 중노동이에요. 근데 멀티플레이를 해야 돼요. 결제도 해야 되지, 뭐 네. 손님한테 웃어주고 뭐 다른 추가적인 것들도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희 세로모는 단순한 것들만 해서. 완전 대체품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들의 이직률을 낮춰주는 거죠. 노동 네. 강도를 낮춰서. 노동 강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네, 시스템이다라는 맞습니다.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민재명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도 이어서 바로 드릴게요. 아까 말씀해주신 인재관리 통합 서비스가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저희 지원자 추적 시스템 펠로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외부 채용 사이트 계정 연동을 통해서 지원자 정보를 수집하고 그 필터링을 제공해서 채용 관리를 최적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그 산발적으로 이제 관리되던 채용 이제 이력서를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모인 이력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 가장 적절한 후보자들을 이제 채용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된 이유는 채용에 대해서 초보 사장님들 혹은 이게 사업을 하시던 분들, 오래 하시던 분들도 그렇게 뭔가 체계화된 방식으로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정보 격차가 있습니다. 예컨대 구직자는 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구직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이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처럼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이제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산발적으로 여러 플랫폼 통해서 들어오는 그 구직자들의 정보들을 모아서 관리를 해준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지금 뭐 관련 쇼핑몰이라든지 네. 뭐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 이런 통합관리 서비스가 되게 보편적으로 지금 자리매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채용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런 ATS가 미국 시장을 제외한 이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요. 네. 저희가 빨리 성장해서 한국 넘어서 아시아권 시장까지 또 확장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이성진 대표님에게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성공했던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예시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적용 사례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처음에 고객하는 기업들 분들이 가장 그걸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크라우드, 그러니까 대중들이다 보니까 딱 감이 다 안 오는 네, 느낌이에요. 어떤 어떻게 사람들이 되는 하는지 건지.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 진입 장벽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성공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한 170개 기업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거에서 물론 테스트를 다 한 건 아니지만 크라우드 테스트를 적용을 했을 때 한 대표님 빼고 다 만족하셨어요. 그 한 대표님은 이제 해외에 계속 왔다 갔다 출장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만족도에 보통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 저희 같은 플랫폼은 사실은 기존에 없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좀 이렇게 그 성공 사례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리즈 A나 시리즈 B까지는 아닌데 A까지 투자를 받은 기업들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런 대표님들과 함께 같이 인터뷰나 뭐 이런 토크쇼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희 서비스를 한번 받은 분들이 2년, 3년 계속 연결을 하고 그 품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만족도가 자체가 높다. 저는 그런 자체가 저는 어떤 성공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함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고 계셨던 예비 창업가들 혹은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혹은 각종 관심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씩 좀 언택트 시대 이런 거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혹은 그냥 조언의 말씀 한마디씩 미리 해본 스타트업 선배로서 한마디씩 해볼까요? 민재명 대표님부터. 네, 저는 도전함에 있어서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작게 시작하고 시장의 피드백을 빨리 얻는 그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발전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디어라는 거는 초기 아이디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피드백 받고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어떤 거창한 무언가로 발전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빨리 시작하고 피드백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면서 좀 비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같이 눈 안 좋은 사람들 비전이라는 게 쉽게 설명드리면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안경을 써야 앞이 보이듯이. 근데 그 비전이라는 게 대표가 확고해야 그걸 팔로워들이 확고해지고. 근데 사실 사람이 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정말 우리가 미쳐야 미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미쳐야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 자기의 확신과 비전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하면 대표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네. 근데 만약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조직이 참 잘 이렇게 운영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전이라는 건 본인이 확고히 갖고 그걸 어떻게 잘 저희 좋은 시그널들을 주면서 그 동료들과 공유할 것인가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도 네. 네, 이게 오늘이 언택트다 보니까 언택트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언제 다른 뭐 이제 테크 시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이 변화하고 있어요. 시장은 변했고 그러면 사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든 사업을 하실 예정인 분들이면 그거에 맞춰서 계속 변화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결국 답은 시장이니까요. 물론 지금 너무나 힘들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장에 맞춰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완벽한 포인트도 없고 시점도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부분을 도전을 하되 한번 정말 뜨겁게 깊이 있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앞에서 말씀하신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조사라든지 시장의 흐름 여기에 맞지 않다면 또 다른 걸 찾아도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사회생활을 한 20년 차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할 때는 이거는 좀 내가 실패한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 기간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게 접점이 돼서 다 연결이 돼갖고 제 안에서 시너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를 완벽한 타이밍에 내가 완벽한 지식을 갖춰서 그런 것들 최적의 시간을 맞춰서 도전하려고 하면 그런 타이밍은 저는 사실 찾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내가 맡은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뚫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돼서 어느 순간인가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큰 시너지나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이로써 토크 콘서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또 도움 많이 되는 말씀 해주신 네 분의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자리를 해주시고요.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대전 지역 창업 발전을 위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 많이 마련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또 의견 주시면 저희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행사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해요. 링크 지금 나오고 있나요? 링크에 들어가시면 설문조사할 수 있는 요거는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많은 도움 주신 대전광역시 또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까 퀴즈 맞히셔서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쯤 선물이 발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창업 포럼에도 우수한 스타트업 또 이렇게 강사분들 모시고 자리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